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43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12년, 초등학생 아들과 유치원생 딸, 네 식구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저 그런 가족 사진 속의 남자였죠. 그랬던 제가 지금은 하루에 알바 2탕, 정규직 하나까지 뛰며 살아갑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삶. 상상도 못했던 현실이죠. 이 모든 건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3년 전 코로나로 모든 게 멈췄던 시절, 우연히 본 유튜브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회사 때려치우고 코인으로 연봉 1억. 썸네일에 슈퍼카가 있었죠.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저건 사기야. 그런데 알고리즘이 저를 가만두지 않더군요. 결국 저도 비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딱 10만원만 해보자. 아내 몰래 술 한두 번 안 마신 셈 치고 넣었습니다. 놀랍게도 10만원이 13만원이 됐습니다. 그 짜릿한 순간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나 소질 있나? 그날 이후 차트 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가족과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월급에서 50만원을 빼 리플이라는 코인을 샀습니다. 한 달 뒤 100만원이 됐습니다. 진짜다. 이거 될지도 몰라. 제 하루는 차트로 시작해 차트로 끝났고, 퇴근길에도 잠들기 전에도 제 눈은 스마트폰 안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핸드폰만 봐?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그땐 제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들켜선 안 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왜냐고요?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2021년 부동산이 들썩이기 시작했죠. 친구들 중 누군가는 집값으로 억 단위 차익을 봤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불안해졌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 하지 않나? 그리고 꺼낸 선택지. 아파트 담보대출. 애들 교육비 명목으로 조금만 벌어보자. 그렇게 1억을 받았습니다. 절반은 묶어두고 절반만 굴리자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더군요. 첫 코인은 솔라나였습니다. 3일 만에 1000만원이 1400만원이 됐습니다. 이건 기회다. 진짜 인생 한방 지금이야. 이제는 낮에도 밤에도 코인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신용대출까지 받았습니다. 5천만원. 이제는 도박이었습니다. 더 이상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계좌에 2억이 찍히자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계속 오를 수 있을까? 아내는 점점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그리고 2022년 봄, 그 이름 루나. 제가 들고 있던 알트코인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폭락, 영원이 됐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숨어서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유튜브를 켰습니다. 비트코인 선물로 북구 가는 그 영상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비트코인 선물이라는 도박에 발을 들인 이후 제 인생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쉽게 몇 백만원씩 돈은 사라져갔고, 정신을 차려보니 다 잃어버린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멍하니 바라보다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죠. 회사 일은 손에 안 잡히고 아이들 목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밥맛도 사라졌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눈치를 챘습니다.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지?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실망의 눈빛이었죠. 믿음이 깨져가고 있다는 걸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이들이 잠든 거실, 아내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통장 나랑 같이 보자. 왜? 더 이상은 모른 척 못하겠어.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나 코인했어. 처음엔 진짜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손이 커졌어. 아파트 담보대출이랑 신용대출까지 썼고 거의 다 날렸어.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소리 없는 절규였습니다. 나 진짜 당신 믿었는데, 아이들이랑 당신 하나 믿고 살았는데 왜 그랬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녀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슬픔이 한꺼번에 터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고 난 후 며칠을 서로 대화를 하지 못했고 침묵만이 흘러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저를 용서했습니다. 다신 안 하면 이번 한 번은 넘어갈게. 그녀의 눈은 눈물로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짐했습니다. 진심으로 다짐했었습니다. 2번 다시 코인에 손 대지 않겠다고. 그 후로 몇 달간 정말 착실히 살았습니다. 코인 커뮤니티도 탈퇴하고 알고리즘도 싹 바꾸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나들이, 아내와 함께 장보기, 주말마다 놀이터 가는 것까지 진짜 가장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약하더군요. 3개월쯤 지나고 뉴스에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비트코인 반등 시작. 지금이 기회입니다.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소액만. 절대 무리하지 말고 딱 300만 원만. 그렇게 저는 다시 계좌를 열었습니다. 이번엔 비트코인 선물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10%, 그 다음 날 15% 수익. 300이 480이 됐습니다. 이번엔 된다. 이제 진짜 폭구할 수 있다. 욕심이 또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500을 넣고 하루 만에 마이너스 30%, 다음 날 마이너스 70%. 이금융 대출까지 아내 몰래 받게 되었고 높은 이자는 중요치 않다. 한 방이면 된다. 그렇게 5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고 거짓말 같이 이틀 만에 다 잃고 남은 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복지 카드까지 현금화했고 생활비 일부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내는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너무도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마지막이라고 했잖아.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끝이라고 했잖아. 근데 당신은 나보다 코인을 더 믿었어.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쳤었어. 진짜 이번엔 마지막이야.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너무 늦은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딸을 데리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집, 텅 빈 거실, 잠들지 않는 밤. 정말 수없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말 미안해. 다시 살고 싶어. 내 손으로 망친 거 내 손으로 바로잡고 싶어. 제발
마지막 기회를 줘. 그리고 3일 뒤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신 말대로 해. 이제 기회는 없어. 난 당신을 믿지 않아. 내 인생은 너 때문에 망했어. 그런데 아이들 인생까지 망치지 말아줘. 용서가 되지 않지만 아이들만 보고 살아. 그 말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저 혼자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눈물로 합의하고 동의받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신청서에 사인을 하는데 손이 떨려 이름을 3번이나 다시 썼습니다. 개인회생 승인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은 지옥이었습니다. 혹시 기각되면 어쩌나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는 건 아닐까? 숨이 턱 막히는 불안감 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저에게 5년의 기회를 줬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한 달도 빠짐없이 60개월 동안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해 주겠다는 결정. 그게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은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조용히 정리됐습니다. 다행히 작은 중소기업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지만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으로 갚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공장, 저녁에는 편의점, 주말엔 새벽 배송과 대리운전. 하루에 잠은 4시간. 몸은 늘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머리는 멍했고 손가락은 항상 저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기로 했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벌이니까요. 아내는 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식비는 줄이고 아이들 학원은 모두 끊고 옷은 물려 입히고 에어컨은 웬만하면 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름엔 거실에 커튼 치고 선풍기 바람으로 견뎠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를 향해 소리치고 짜증을 내고 울었습니다. 왜 그랬어? 정신 못 차렸지. 정말 바보같이. 아이들 앞에서 얼굴을 어떻게 들라고 그래. 그 모든 말들이 제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전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죄인이니까요. 그러면서도 저는 하루하루 버텨냈습니다. 그래, 이 고통은 잠깐이다. 나는 갚을 거고 반드시 다시 일어설 거다. 그 믿음 하나로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그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차트가 올라가던 날, 하루에 수십만 원이 눈앞에서 생겨나던 그때, 스마트폰에 뜬 초록 불빛 23.4%. 그게 그렇게도 중독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지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제가 정말 죽고 싶던 날 적어둔 유서입니다. 당신과 아이들에게 평생 부끄러운 아빠로 남게 돼서 미안해. 내가 너무 한심했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을 내 욕심으로 망가뜨렸어. 다시 태어난다면 제대로 살고 싶어. 이번 생에 그러지 못해 미안해. 그걸 읽고 나면 다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쥐며 말합니다. 안 돼. 넌 아직 살고 있고 이건 끝이 아니야. 그리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우산도 없이 터덜터덜 걷고 있었는데 집 앞 골목에서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들고. 왜 혼자 다녀? 감기라도 걸리면 병원비 또 나가잖아. 그럴 돈 없어 우리. 여전히 날카로운 말투였지만 그녀는 제 손에 우산을 쥐어줬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매일 다시 다짐합니다. 절대 다시는 그 짓 안 한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개인회생 5년 중 이제 3년을 채웠습니다. 아직도 2년은 남았지만 이젠 그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정말 끝이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아파트는 정리했습니다. 아니, 경매로 정리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던 날 현관 비밀번호를 손이 떨려서 3번이나 눌렀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걸었던 바닥, 아내와 싸우고 화해했던 거실, 겨울밤 서로 기대어 잤던 안방. 그 모든 게 떠오르는데 나는 그 집을 떠날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작은 빌라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15평 남짓한 작은 집. 창문 밖으로 사람 다리가 보이고 장마철엔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겨울이면 보일러를 아껴 거실에 이불을 펴고 내 식구가 꼭 붙어 잡니다. 불편합니다. 예전보다 더 좁고 더 춥고 더 습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요즘 저는 자주 웃습니다. 그 웃음의 이유는 돈이 아닙니다. 그저 옆에 있는 가족 때문입니다. 아내는 지금도 절약합니다. 마트에선 가격표를 2번씩 확인하고 애들 옷은 중고마켓에서 사고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도 사치라며 마시지도 않습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에게 화를 냅니다. 당신 그때 또 했으면 난 진짜 끝냈을 거야. 지금도 난 무서워. 당신이 다시 무너질까봐. 그 말이 아직도 저를 흔들지만 그건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퇴근길 버스를 기다리며 밤늦게 야간 알바를 하며 절대 다시는 그 짓 하지 않겠다. 가끔은 지하철에서 누가 코인 차트를 보면 괜히 눈이 갑니다. 유튜브에서 비트코인 1억 간다는 광고를 보면 심장이 순간 움찔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지갑에서 그 유서를 꺼내 읽습니다. 죽고 싶었던 그날 아내와 아이들 얼굴이 떠올라 차마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간 글. 그 유서를 읽으면 욕심은 사라지고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이젠 압니다. 그 시절 돈이 불어났던 순간들이 결코 행복은 아니었다는 걸. 지금처럼 아내가 짜증내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작은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이 삶이 진짜 살만한 삶이라는 걸 이젠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지만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제 곁에 있고 저는 그 안에서 매일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있다는 것, 그 하나면 됩니다.